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이 종목에 대한,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의원 멘토 김하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우리 여러분과 같이 이 코퍼스 코리아의 미래 상승 포텐과 현 시점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재정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볼 거예요. 자, 우선은 이 재정비를 해야 하니까 이 코퍼스 코리아가 어떤 기업인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거고요. 그래서 앞으로의 이 포텐과 또 이 종목에 대한 히스토리도 오늘 방송에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이렇게 생긴 로고에 마크를 가지고 있고요.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기업 개요 먼저 한번 좀 살펴보시면요. 코퍼스 코리아는 국내 제작사로부터 콘텐츠 라이선스를 확보를 해서 일본의 주요 방송사 또 OTT의 콘텐츠를 공급하는 해외 배급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. 주요한 매출은 이 배급 부문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, 자, 방송 콘텐츠 판권을 확보한 다음에 영상이나 음향이나 자막 등을 자체로 처리를 해요. 커스터마이징이라 하죠. 자, 그거를 이 VOD나 OTT 등의 플랫폼 배급사에 있죠. 여기에 배급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미 확보한 권리를 타 배급사한테 양도를 하는 거예요. 일부를. 자, 서브 라이선스라고 합니다. 이 배급 사업을 주 사업 목적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우리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라고 믿어요. 그리고 이러한 서브 라이선스를 위해서 기타 사업으로, 주 사업이 아니라 기타 사업으로는요, 자막 제작 사업 등을 영위를 하고 있죠. 자, 다음으로 보실 건 매출액과 그 비중입니다.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3개년에 대한 매출이고요. 20년도에 216억을 기록했다가 22년도에 56%나 상승을 했어요. 이때 가장 피크였죠. 자, 그러다가 22년도에 약 13% 정도 하락을 하게 됐는데, 이 매출액이 이루고 있는 비중을 한번 좀 보시면요. 아까 우리 방금 이 기업 개요에서 보셨듯 콘텐츠 배급, 이 배급 부분에서 과반수가 훨씬 넘어가는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다.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한 지금 현재 이 코퍼스 코리아의 최대 주주는요, 이 오영섭 씨, 여러분 대표님이십니다. 코퍼스 코리아의 대표님께서 51.92%로 최대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. 이렇게 체크하시고요. 자, 실적 한번 보시면요, 저희 방금 이 매출액은 보고 왔습니다. 20년도, 21년도, 22년도 매출액은 보고 왔기 때문에 이제 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한번 좀 보시면 영업이익 흐름도 굉장히 나쁘지 않았어요.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흐름이었는데, 자, 이 당기순이익 이 부분에서 22년도에 적자로 전환이 됩니다. 적자. 자, 이때 주가가 좀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았어요. 당연히 이때 당시 이 코퍼스 코리아라는 기업 자체에서는 우리 투자를 하고 있다.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주주 가치를 좀 제고를 하기도 했는데, 그게 좀 먹히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되었죠. 자, 우리는 이 지나온 과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왜냐면 주식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. 자, 그렇기 때문에 23년도 1분기, 2분기, 3분기 실적을 한번 좀 보시면요. 우선 매출액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1분기, 2분기, 3분기 매출액 다 더하면 여러분 487억 원이 나와요. 자,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과 비교해도 지금 이미 훌쩍 넘어온 상태죠. 이 3분기 매출만 합쳐도 무려 194억 원을 초과하는 매출을 지금 현재 달성하고 있고요. 자, 이 다음으로 영업이익 한번 보겠습니다. 이 1분기, 2분기, 3분기 영업이익 다 더하면 여러분 90억 원 나오죠. 90억 원. 90억 원 나오는데, 이 직전 연도인 22년도 영업이익과 단 1억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. 물론 이 4분기 실적까지 나와봐야 알겠지만 우선은 그래도 이 영업이익적 측면에선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.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으로 이 당기순이익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. 왜냐하면 이때 당시 적자로 전환하면서 22년도에 굉장히 많은 주가가 하락을 했었어요. 자, 그래서 23년도 1분기, 2분기, 3분기 당기순이익을 다 더하면 여러분 53억 원이 나와요. 당연히 플러스겠죠. 자, 우선 이 3분기까지만 다 더해봤을 때 다시 한번 흑자로 전환을 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. 정말 굉장히 크고요. 그래서 이 4분기 실적 또한 이 컨센서스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. 지금 이 3분기에서 이때 적자로 전환이 됐긴 했지만, 그동안 이렇게 22년도부터 계속해서 투자를 해놓은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라 그러죠. 자, 이때 22년도 때는 막 400억 원 넘게 이렇게 투자하는데 활용을 했는데, 자, 점점 이 금액도 내려가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4분기 실적 또한
플러스로 마무리를 하면서 이 당기순이익 부분이 굉장히 큰 폭으로 흑자를 전환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, 여러분. 지금 현재 이 코퍼스 코리아가 이 주식시장 자체에서 조금 외면을 받고는 있어요. 주가가 계속해서 박스권을 그려가면서 횡보만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낮은 지점에서부터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이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요, 어닝 서프라이즈 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자, 매출액 되죠, 영업이익 되죠, 당기순이익까지만 돼주면 이 4개년 연속으로 굉장히 견조한 실적을 유지를 하는 거고, 22년도 때 적자로 전환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흑자로 전환한다면 굉장히 실적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. 자, 다음으로 보실 건 코퍼스 코리아에 관련된 가장 최근의 이슈입니다. 1월 26일자로 발표가 됐던 이슈고요. 드라마 옥시 부인전 단일 판매에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내용이에요. 자, 이 기사 내용을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. 자,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해놓은 것만 보시면요. 자, 이 옥시 부인전은요, 더글로리, 여러분들 더글로리 다 아시죠? 자, 이 더글로리로 명성을 쌓은 배우, 우리 임지연 배우님, 이 임지연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 사극이고요. 자, 그 다음 큰 대목 옵니다. 코퍼스 코리아가 이 드라마 제작과 영화 제작사 업계에서 거의 삼성이라고 불리고 있는 SL을 중앙과 공동 제작을 한 드라마다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지금 저 또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, 자, 이거에 대한 공급 계약 체결은요, 여러분, 경영 유지상 비밀로 인해서 아직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어요. 뭐 이 계약 금액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이 드라마가 언제 개봉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. 자, 그렇지만 올해인 건 확실합니다. 자, 이렇게 여기까지 이 코퍼스 코리아의 앞으로의 상승 포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다면요, 이제는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에 관련된 내용 마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차트로 넘어서 한번 좀 보시면요, 지금 우리는 여기에 지금 위치를 해 있습니다. 오늘 장에서도 지금 현재 0.1% 정도 빠지면서 1978원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. 자,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, 자, 이전까지 이 주가의 흐름 굉장히 좋았어요. 여러분, 이때 뭐 있었죠? 이때가 22년도 11월 거의 끝나갈 때쯤. 자, 이때 이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이 글로벌 OTT에서 약 50여 개 국가에서 1위를 했다는 소식 속에서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을 일본의 유통권을 보유를 하고 있다, 이 코퍼스 코리아가. 그러면서 그게 막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에도 가고요, 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. 자, 그러다가 이 글로벌 OTT 업체가 한국 콘텐츠를 선호하고 있다는 전망도, 한한령을 해제를 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이 영상 콘텐츠 테마가 엄청나게 큰 관심을 받았던 때이기도 합니다. 자, 그러다가 여러분, 이때 또 뭐 있었죠? 이때 52주 신고가 기록했거든요. 자, 이게 1월 달이에요. 23년도 1월 중순 좀 넘어갈 때 이때인데, 이때가 넷플릭스가 이때 당시 지난해 4분기, 즉 22년도 4분기 가입자가 엄청나게 대폭 성장도 했고, 또 우리나라 국내 콘텐츠 이런 이 플랫폼에 대해서 엄청난 다변화를 꾀할 것이다 라는 뭐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때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어요. 자, 근데 이때 이렇게 왜 주가가 빠졌냐면 이 지난해였죠. 22년도 실적이 여러분 아까 그 보셨던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실망 매물들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러다가 이때 또 한 번 시장의 주목을 어느 정도 받긴 받았는데, 이때 여러분, 일본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드라마가 굉장히 또 열풍이라는 소식이 많이 들려왔어요. 그래서 이 코퍼스 코리아가 일본에 주로 이렇게 배급을 하고 있는 업체이다 보니까 이 코퍼스 코리아의 실적도 더 성장을 할 수 있겠거니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잠깐 주목을 받긴 받았습니다. 자, 근데 지금까지 주가가 여기까지 이렇게 밀렸어요. 저는 여러분,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의 옳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이 시장도 시장에서 평가하는 게 당연히 그것이 가치이고 그것이 우리는 따라야 할 우리만의 기준이 될 수는 있겠지만, 이 코퍼스 코리아는 저는 정말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게끔 많이 주가가 빠졌죠. 자, 이렇게 차트를 굉장히 거시적으로 놓고 봐도 차트가 지금 굉장히 주가 자체가 엄청 밑에서만 맴돌고 있어요. 자,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보시면 23년도 우리가 실적을 봤을 때도
다시 흑자로 전환할 확률이 크고 이미 매출액은요 22년도 대비해서 23년 3분기만 합쳐도 190억 원이 넘는 초과 매출을 달성을 하기도 했죠. 그래서 이제 뭐 그러한 뭐 성장과 성장성과 이런 것들 다 미뤄 보았을 때 이거는 너무나 좀 많이 심하게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좀 단기적으로만 우리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요. 지금 딱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. 자, 그래서 아마 이 시장에서 다시 이 코퍼스 코리아에 시선이 몰리고 부각이 되고 관심이 쏠릴 때쯤이면 어느 정도 시간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만 말씀드리면요. 지금 현재 주가가 1978원이지만 자, 이 박스권 하단부 쪽인 약 1,900원 정도 이 부분에서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조정 나오더라도 이 부분에서 좀 지지를 해줄 확률이 높고요. 만약에 뭐 지수의 상승, 뭐 시장 리스크 등 덕으로 그런 시장의 수급 역할로 주가에 지금 뭐 상승이 나온다면 약 이 박스권 상단부인 2,080원 부근에서 좀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. 자, 이 부분은 굉장히 단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제가 이 전까지만 말씀드렸던 이 코퍼스 코리아의 포텐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런 견해도 있구나 이렇게만 참고를 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 투자 판단의 근거 마련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여기까지 우리 같이 코퍼스 코리아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.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